조국 전 장관 수사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지금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그날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자동 입출금기 ATM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송금이 됐다면 과연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입금을 시켰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 후에 2차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조만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 대표님. 해외에는 왜 나가셨던 겁니까?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해외는 누구랑 계셨던 거죠? 만난 적 없으시죠? 없어요. 조범동 씨랑 연락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200만 원 자문금 명령 아니시죠?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2차 전지 아니십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자, 최진영 변호사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지금 5천만 원 입금했다고 하는 날이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 구입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제가 써놨는데 예. 과연 이게 뇌물일까? 바로 이건 것이죠. 여러 가지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의혹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2018년 초에 있었던 이 사태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월경에 이 WFM의 주식 12만 주 정도를 6억 원 정도 그 매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만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주명부에 봤더니만 정경심 교수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봤더니만 나중에 압수수색 하다 보니까 그 12만 주의 주식이 바로 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의 집에서 실물이 발견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으로 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검찰이 뭘 제시했냐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특히 정경심 교수가 대화하는 녹음이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거 팔았는데 좀 더 있었으면 더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역이 플러스 알파 되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결국 매수했는 가격과 실질적인 차익이 실질적으로 6억을 사입했는데 그때 시가로 한다고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을 싸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싸게 팔았는 것은 추후의 어떤 혜택 내지는 정경심 교수를 보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남편인 조국 교수를 보고 실질적으로 줬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후를 믿고 최순실 씨한테 기업들이 혜택을 줬던 그와 같은 경제 공동체 하에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검찰발로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초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뇌물이라고 쓰셔서 조국 전 장관이 부인한테 뇌물을 줬다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ATM 기계로 5천만 원씩 이게 송금이 가능합니까? 지금 들은 바로는
한 600만 원인가 예. 해서 한 대여섯 번 보내고 마지막 200만 원 넣으면은 예.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하면은 5천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보내는 게 6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요. 예. 어쨌든 간에 전산에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인데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은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현금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뻔히 드러나는 ATM기를 해서 송금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변호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 봐라 그걸 들어놓고 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날이 WFM 주식을 매입했는 날이라고 하니까 예. 그 의문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영희 변호사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천만 원을 송금한 게 맞는지 예. 저는 그걸 먼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ATM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완벽하게 지금 막아져 있는 건지 예.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부부간에 만약에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물론 뭐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도 예.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주식을 차명으로 사는데 사용한 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우연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게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실물 주식이 뭔지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주식 요게 그 이제 모양입니까? 보이는데요. 요건 예. 이제 삼성전자의 실물 주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이게 예. 요런 것들을 12만 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이거 안 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 전자로. 공교롭게 예. 조국 씨가 그 법무부 장관 있던 그 9월 16일인가요? 이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예.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주식, 이 종이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차명 보유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요게 거의 라면 한 박스 정도 분량을 다른 사람 동생 집에 갖고 있다가 이제 압수수색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요 주식을 보통 계좌로 다 사고 파는데 예. 이 종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차명을 위한 완벽한 범죄 은닉을 위해서 요 확보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시에 이 WFM 주식이 정경심 교수가 살 때는 이게 한 7,000원 정도 시가로 형성이 됐던 거를 예. 5,000원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씩을 주당 싸게 해서 2억여 원을 말하자면 조국 씨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공시를 하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 것 때문에 뇌물로 싸게 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걸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정계남 교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언론 보도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어떤 게 보니까 출처를 보니까 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이거예요. 예. 저 이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사실 이게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요? 이를테면 이미 벌써요. 자, 뭐 이를테면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데 마침 WFM 주식을 매입하는 날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자 ATM기에 가서 누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자 고로 이 5천만 원은 주식 매입 자금일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이 곧 주식을 또 앞서 우리 박정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 정상적인 가격도 아니고 또 한 좀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서 본 이득이 약 2억 4천여만 원. 그래서 결국 그것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이미지를 소위 범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죠. 김경률 그 예. 소장이 전직입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에 쓴 얘기도 좀 유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에서 송금한 5천만 원은 이를테면 조 전 장관 부부와는 별도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돈일 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미 2017년 말에 정경심 교수 계좌에는 8억 원이 넘는 내금이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5천만 원이 WFM에 직접 투자됐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는 좀 무리다는 거죠. 물론 또 별도 이해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이것을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검찰 수사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방식의 이해는 좀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국 씨가 먼저 말씀하시죠. 조국 씨가 송금했다는 것이 이제 뇌물죄 의율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아니죠. 주식을 사는데 이제 그 돈이 포함된 거냐. 네네. 하고 예. 주식을 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넘게 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조국 씨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국가 100대 과제로 2차 전지 사업을 미리 알았고 그다음에 WFM의 공장 기공식을 1월 달에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런 인과관계가 결국은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싸게 준 것 아니냐. 이거 이제 뇌물죄로 정리 잘 정리하는 것이죠. 해주셨어요. 예, 예. 예, 이경환 변호사. 예. 예. 뭐 저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전에 이야기했던 언론 보도와 큰 차이가 있는가? 지금 사실관계를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거기를 다투게 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고 저는 일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져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사실이라면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정교 측에서는 세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째, 차명으로 왜 했는지. 두 번째, 왜 저가로 샀는지. 그리고 세 번째, 왜 실물 증권을 보유했는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차명과 실물 증권은 이 거래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숨기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왜 숨겼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인이기 때문에, 혹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산주식 자체가 2차 전지업체입니다. 2차 전지업체는 현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 정보를 민정수석이, 물론 민정수석이니까 사법부 관련이지만 어쨌든 수보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정보를 미리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본인 명의로서는 안 되니 차명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것을 싸게 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뇌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